네 번째 고객은 고객 상품을 판매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매일 시청하게 되면 연예인을 향한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을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유튜브도 시청하기 때문에 유튜버도 연예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BTS를 보는 화면에 당신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매체는 다르지만, 그러므로 유튜브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호소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유튜버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유튜브와 비즈니스는 상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버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튜버들 중에는 이후로 세미나나 책 출版의뢰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토를 통해서 일본 최고의 유튜브 전문가인 스가야라는 유튜버가 세미나를 했을 때도 300명이나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 법한 유명한 분들과도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책을 내고 세미나를 하고 유명한 기업에서 세미나를 한다니 보통의 경우라면 생각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튜브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 유튜버가 프로듀스한 사람들 중에도 TV에 출연하거나 책을出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의 파워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동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동영상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매출이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 동영상 자체 내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버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매거진으로 유도합니다. 이 정선희 대표는 1차 고객을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 2차로는 감원 고객은 오퍼나 세미나를 통해 이벤트당 50명 이상으로 대량 획득합니다. 이때 특전을 써서 시청자를 교육하거나 시청자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 매거진을 사용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확실한 추세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다루어도 반응이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래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유익한 내용이라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카오톡 채널이나 매일 매거진 등으로 알리면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시청자는 더 좋아하게 되죠. 시청자들은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다거나 당신의 서포트를 받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얻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정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하는 방법은 장르에 따라 다릅니다. 장르에 따라 과정을 바꿔야 하며 장르에 따라 특전이나 선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 메일 매거진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하고 블로그를 통해 메일 매거진과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하고 광고를 통해 메일 매거진과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하는 경우 모두 그 다음 과정을 달리하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고객을 모으는 모집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품을 만들어도 고객을 모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고객을 모집하는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고객이 좋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으로는 상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판매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시청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품을 판매하려는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영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지만 장사하려는 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보통 유튜브 자체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고객이 바로 문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즉 상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라든가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오픈 채팅, 카카오 채널 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일단 상담 신청 링크를 열었다가 상세성 정보 입력 때문에 망설이는 고객을 위해서 후회지 않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고객들이 정보를 남길 수 있는 홈페이지 안에 다양한 오퍼와 홈페이지 가입 고객에게 특전을 주는 것입니다. 돈 버는 행위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많은 사람이 시청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조회수만큼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비용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신뢰가 판매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품 판매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그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곧 판매량이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나에게 돈을 주고 나의 컬러칭을 받으라고 말한다면 다른 정보들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료로 줄 수 있는 것만 주는구나 하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설득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동영상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판매해도 저는 상품도 있긴 합니다. 모든 상품을 동영상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소액 상품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상품이라는 거창한 장사를 한다는 느낌은 아니므로 그 정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한 3, 4만원 정도면 누구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그 정도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신뢰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액 상품이라면 동영상에서 소개해서 판매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익숙한 상품입니다. 자동차, 주택, 의류, 정보론, 전자제품, 학습학원 등은 익숙하기 때문에 수상하다거나 장사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억 원이 넘는다고 해도 이미 익숙한 상품이라면 판매해도 좋습니다. 자동차 채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수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가격이 3억 원이라고 해도 람보르기니를 3억 원에 팔다니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람보르기니를 판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 채널에서 운영자가 새롭게 설계한 주택을 판매한다고 해서 주택이라니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르에 따라서는 그냥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동영상에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판매하는 편이 어떤 상품이든 더 쉽게 팔렸습니다.
물론 이런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더 많이 팔고 싶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